전국에 계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임용고시의 가장 확실한 선택 쿠키넷의 한큐 강의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1년 동안 합격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쿠키넷이라는 배를 타고 여러분과 함께 초등임용고시의 긴 여정을 함께 할 쿠키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 정식 강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초등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쿠키넷의 한큐 강의를 수강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약속된 언어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과별 강의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워밍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첫 인사도 드리고요. 초등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났죠. 초등임용고시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공부해야 하죠? 아주 간단하죠. 무엇이냐? 바로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공부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하지만 교육부에서 고시한 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해야 할 교과 지식은 너무 많죠. 자,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또한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그 망망대해를 건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친 파도를 만나시겠습니까? 파도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자, 우리 쿠키넷의 슬로건인데요. 여러분께는 이 초등임용고시를 합격해서 교단에 서시기까지의 그 과정이 거친 파도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 특히 올해 2024학년도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1, 2학년군에 적용되기 때문에요.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병행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교육청별 초등학교 교사모집 TO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2024학년도 초등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저 먼 길을 가야 하나 망망대해를 건너는 기분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거친 파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쿠키넷과 함께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올해 시험을 한번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쿠키넷이 플랜을 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11월에 2023학년도 초등임용고시 1차 시험이 시행됐었죠. 자, 그리고 그 전 해에는 2022학년도, 그리고 그 전 해에는 2021학년도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 해에 걸쳐서 초등임용고시가 시행되어 오고 있죠. 자, 그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언제일까요?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 언제일까요? 네, 그 시험은 바로 여러분이 치게 될 2024학년도 올해 시험입니다. 내가 본 시험이 가장 어렵기 마련입니다. 자, 저도 해마다 고사장에 들어가서 1차 시험을 봅니다. 자, 그래서 실제 고사장의 그 긴장된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 고사장에서 그날 오전 반나절이 여러분의 초등임용고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둘레 선배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날 하루 임용고시를 봤던 그 선배님의 시험 결과의 성패를 좌우했던 게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시험 결과가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 아쉬움은 또 무엇 때문이었냐? 라고 물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료가 부족해서였냐? 수강한 강의 시간이 부족해서였냐?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초등임용고시 합격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실전 문제풀이 연습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었던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수강한 강의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초등임용고시 실전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분석하고, 그리고 교과별로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 무엇인지 추려내고,
그리고 그 각 출제 유형별로 시험에 나올 만한 지식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공부했으며 그 공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숙고하고 사색하고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했던가, 실전 기출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살펴봤던가, 실전 문제풀이에 내가 얼마나 몰입했던가, 이것이 이 초등임용고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강의 시간이 여러분을 합격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처럼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는요, 많은 자료에 집착하게 됩니다. 무언가 강의를 많이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남아있는 많은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자료 읽는 대로 일단 다 모아, 그리고 수많은 수강 시간 다 듣고 다 기억하고 고사장에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저의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제가 올해 11월 달에 다시 갈무리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초등임용고시가요, 오늘처럼 공부하다가 내일처럼 시험 보러 들어가는 게 이 초등임용고시입니다. 자,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언가를 완벽하게 축적하고 이룬 다음에 고사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오늘들이 있죠. 그 오늘들을 늘 날마다 실전 문제풀이에 몰입하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다가 내일처럼 시험 보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쿠키넷에서는요, 여러 가지 한큐 강의 시리즈 중에서 한큐 A 기출분석 강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한큐 강의가 우리 쿠키넷의 초등임용고시 강의 브랜드예요. 한큐 강의. Q. 이 Q는 실전 문제를 의미합니다. Q. 그리고 이 한큐 강의는 A 강의도 있고 B 강의도 있고 C 강의도 있습니다. A 강의는 Analysis라고 해서 기출분석, B 강의는 Basic이라고 해서 기본이론, 그리고 C 강의는 완성한다, Complete에서 C를 따왔고요. 강론 공부로서 완성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강론 완성. ABC는 기출분석, 기본이론, 강론 완성입니다. 그리고 T 강의 시리즈가 있어요. 테스트, 문제풀이죠. 그리고 S, 솔루션, 마지막 솔루션, 모의고사 강의. 그래서 한큐 강의 시리즈는 A, B, C, T, S 강의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많은 5개네요. 그 5개 한큐 강의 시리즈 중에서 기출분석 강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실전 기출 문제는 실제 초등임용고시 시험 문제의 과거의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던 그 사례들로 하여금 내가 올해 시험 보러 들어갈 거잖아요. 그 올해 시험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막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실전 문제에서 그렇게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내가 엄청 많이 암기했는데 그 암기한 내용이 출제 유형에 없어요. 그러면 그 컨텐츠는 암기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각 교과별로 무엇을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지를 기출 분석이 결정해 줍니다. 하물며 비슷한 문제가 다시 출제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 분석을 잘 하면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는 거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내용은 2023학년도 작년 11월이죠. 자, 그때 출제되었던 사회과 실전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이 사회과 문제를 보시면 참고로 사회과는 총 2문제로 출제되고 배점은 9점인데요. 그 2문제 중에서 7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리 영역이거든요. 지문을 보시면 지문가, 지문나 이렇게 2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지문가에서는 위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지도가 나와 있고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는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모양의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날짜 변경선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문나에서는 이 위치학습에 대한 수업을 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했어요. 그 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지문을 주고 나서 그 하위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이렇게 3개의 문항을 출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8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번에는 일반사회 영역의 문제인데요. 지문가에서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수업이 있는가 봐요. 그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문나에서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신문기사 하나가 있고 그리고 통계자료 2가지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문 구성을 한 뒤에 그 하위에 반가로 1번, 2번, 3번 문제를
출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과로 3번에서는 논쟁 문제 학습 모형의 수업 단계별 발문이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과이긴 하지만 실전 문제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2023학년도 사회과 두 문제이죠. 이 두 문제의 정답만 모아서 출제 유형별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자료는 교과 교재 A파트, 그러니까 기출분석 파트에 특정 해당 연도를 문제풀이 하시면 맨 뒤에 나와 있는 표 자료예요. 출제 근거 팩트 체크라고 저희는 부를 거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출제 근거가 표의 맨 왼쪽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교육과정 원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CU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CU는 교육과정 원문, 즉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변화라고 하는 성취 기준 키워드를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한 지도서 총론에서는 탐구학습 모형의 가설 설정이라는 단계명을 쓰는 문제와 그리고 사회과 목표의 하위 영역명인 기능을 정답으로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논쟁 문제 학습 모형도 다루어졌는데요. 그 논쟁 문제 학습 모형의 개념의 명확화 단계에 발문을 쓰시오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된 지도서 강론에서는 상대적 위치와 적도라는 키워드 정답을 쓰는 강론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날짜 변경선을 해석하고 그리고 특정 대륙과 특정 해양의 이름을 포함해서 정답을 쓰는 문제가 있었고 또 정보 격차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러한 2023학년도 사회과 문제들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예요. 쉽게 알아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색으로 표시한 이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과정 원문이라고 줄여서 표현하는데요. 이 교육과정 원문에서는 2023학년도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도 이와 같이 성취 기준 키워드를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유형이 전형적인 사회과의 교육과정 원문 출제 유형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를 요구하는 출제 유형은 사회과 강론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과 지도서 강론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 또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용어나 키워드가 출제되는 것이 사회과 강론의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는 교육과정 원문 성취 기준과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 강론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실전 문제에서 물어볼 만한 특정 키워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성격으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어떠한 서술형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키워드만 있으면 쓸 수가 있어요. 해당 키워드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그 키워드나 그리고 그 키워드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을 붙여서 풀었으면 되는 거니까요. 채점할 때는 키워드 중심으로 채점을 하죠. 따라서 서술형 문제 또한 그 핵심은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2023학년도에 상대적 위치와 적도를 정답으로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보시면요. 2018학년도에 수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요소인 위도를 정답으로 쓰는 문제가 이미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유형으로 보나 다루어지는 내용 지식으로 보나 모두 기출 분석을 잘 하면 충분히 유사 유형이나 유사 지식으로 정답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2023학년도를 충분히 대비하고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도서 총론에서도요. 과거의 2019학년도 기출문제 정답을 보시면 탐구학습 모형의 일반화라는 단계명을 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기출 분석을 하신 분들은 2023학년도에 탐구학습 모형의 가설 설정이라는 단계명을 아주 쉽게 쓸 수 있었겠죠. 과거에 그런 출제 유형이 있는데 그 단계명만 바꾸어서 유사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쿠키넷에서는 논쟁 문제 학습 모형이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로도 출제했었죠. 그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것이 개념의 명확화 단계인데 그 개념의 명확화 단계가 실제로 2023학년도 사회과 실전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3학년도에는 기능이라는 사회과 목표의 하위 영역명을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그 2년 전에 2021학년도에는 가치 태도라고 하는 사회과
목표의 하위 영역명을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2023학년도 문제였던 거죠. 자, 우리 쿠키넷에서는 여기에서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특정 하위 영역을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까지 묻는 예상 문제를 다루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한 것에 비하면 2023학년도 실전 문제는 아주 쉽게 느낄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실전 문제를 알아맞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대답은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자, 이러한 기출분석 결과를 출제 근거별로 모아놓은 자료를 우리 쿠키넷에서는 타겟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타겟팅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타겟팅은요, 최근 11년 동안의 기출분석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 기출문제나 또는 실전 문제를 접하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교과 공부를 시작하시는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이 타겟팅 표를 온전히 다 소화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쿠키넷에서는 이 타겟팅을 샘플 버전으로 만들어서 스키마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스키마 코너, 그게 바로 스키마 강의입니다. 스키마 강의, 쿠키넷의 강의 특징이 뭐냐? 스키마 강의, 타겟팅, ABC 연계 강의, 이런 키워드들이 있죠. 스키마 강의. 자, 이 스키마 강의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타겟팅 표와는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우리 쿠키랩에서는 이미 교과별 타겟팅이 되어 있어요. 교과별 타겟팅이 이러이러하니까 해당 교과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해? 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 공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단순하고 쉬운 버전으로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각 교과별 스키마 강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2023학년도 사회과 실전 문제를 예로 들어서 사회과 학습 방향과 그리고 쿠키넷의 교재 장면을 보여드리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쿠키넷에서 사용하게 될 몇 가지 약속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 뭐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초등임용고시 시험 범위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간단하다고 하시더니 교육과정 원문은 뭐고 지도서 총론 강론은 또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4대 출제 범위, 그리고 쿠키넷의 강의 구성과 그리고 강의 순서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은요, 교육부에서 고시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공립초등학교에 발령받기 위해서는 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우리 선생님들이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한 지식과 교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초등임용고시인 거죠. 자, 이렇게 수시 개정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간단하게 그냥 교육과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11월에 1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고사장에 들어가시면요, 이 전공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과목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교시 안에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로 나누어서 2교시, 3교시에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쿠키넷에서는 1차 시험 1교시, 2교시, 3교시 중에서 2교시, 3교시에 시행되는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즉 전공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 3교시에 치러지는 이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가 각각 어떤 교과로 구성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저는 2023학년도 직전 학년도 기준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과정 A 2교시에서는요, 문제 순서대로 보면 국어, 영어, 음악, 사회, 도덕, 바른생활, 실과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육과정 B, 즉 3교시에는 수학, 미술, 즐거운 생활,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과학, 슬기로운 생활, 체육 교과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자, 그리고 올해 2024학년도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개 학년씩 연차적으로 적용이 되죠.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시험 과목을 표시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 이 중에 교과를 보면 국어 수학과와 그리고 통합교과인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자, 여기까지가 모두 1, 2학년군에 대한 교과 교육과정이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는 아니지만 하나의 시험 과목이고 이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도 당연히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우리가 2015 개정과 병행해야 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 국어, 수학과 실전 문제에서는요 1, 2학년군 강론 문제가 다루어지는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자, 그리고 1, 2학년군에만 있는 교과이죠. 통합교과, 바슬질, 바생, 슬생, 질생,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 통합교과 같은 경우에는 출제 유형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그 출제 유형을 유지하고 그 속의 내용만 2022 개정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자, 그리고 총론 창의적 체험 활동 또한 올해 2024학년도 초등임용고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원년이잖아요. 자, 원년이면요 그 특징이 개정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교육과정이 개정되죠. 자, 개정이 되면 개정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굵직굵직한 특징이 있죠. 이 굵직굵직한 특징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굵직굵직한 2022 개정교육과정의 그 개정의 특징을 중심으로 실전 문제가 출제될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상 문제 딱 해서 여러분 알아맞히실 수가 있어요. 자,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올해 2022 개정교육과정이 1, 2학년군에 적용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크게 겁먹을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하늘색으로 표시한 교과는 2015 개정교육과정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교과들 중에서 수학, 사회, 과학은 2015 개정교육과정 내용 중에서도 3, 4학년군, 5, 6학년군의 검정지도서가 반영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이 검정지도서는 한시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차원에서 교육 정책이 교육 내용을 다변화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검정 제도를 실시하는 게 이제 국정 과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 검정 지도서 또는 검정 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바로 폐기될 거예요. 그래서 검정 출원사에서는 이게 국가 정책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해요. 예산도 정해져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모두에게 다 이 예산과 화력을 집중할 수가 없겠죠. 금방 폐기될 것은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검정 교과서가 제작된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떠하냐 보니까 국정교과서나 국정지도서와 크게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교과서나 국정지도서가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하고 구성이 알차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2023학년도 실전고사를 보니까요, 국정에는 없고 검정에만 있는 내용이 실전 문제로 출제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정리하자면 수학, 사회, 과학과에서 3, 4학년군, 5, 6학년군이 검정지도서 적용을 받아요. 하지만 국정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정지도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래도 모르니까 우리 한큐 강의, 그리고 우리 한큐 강의 교재에서는 검정 플러스라는 코너를 통해서 검정지도서를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여러 종류를 분석한 추가 자료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플러스라는 코너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초등임용고시 1차 시험 2교시, 3교시에 치러지는 교육과정 A, B가 바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시험 범위입니다. 올해 2024학년도에는 1, 2학년군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죠. 그리고 3, 4학년군과 5, 6학년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해입니다. 자, 이러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우리 강의에서는 어떻게 부를 거냐고 하면 앞서도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교육과정, 그러니까 커리큘럼에 알파벳을 가지고 왔어요. 커리큘럼에서 CU를 가지고 와서 교육과정을 CU라고 표기할 겁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교육과정 원문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으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초등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과정 원문뿐만 아니라 이 교육과정 원문에 근거하거나 연계된 다른 자료까지 함께 공부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교사용 지도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교사용 지도서 이미 보셨죠?
교생 실습을 나가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사용 지도서 책 한 권이 있다면요. 이 교사용 지도서 책 한 권은 보통 총론과 강론으로 나뉘는 편입니다. 그 총론에는 교사용 지도서의 앞쪽에 조금 이론적인 성격의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지도서 총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뒤쪽에 각 단원별로 구체적인 지도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지도서 강론입니다. 자, 이 둘 중에서 지도서 총론은 주황색으로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지도서 강론은 회색으로 나타내는 걸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출제 범위 외에도 가끔 교과 교육론 쪽에서도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한 출제 범위를 교육론이라고 쓰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색깔 표시는 노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4대 출제 범위가 각 교과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4대 출제 범위 중에서 하늘색으로 표시한 교육과정 원문은 기본적인 출제 범위이니까 당연히 모든 과목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출제 범위 중에서 기출 분석을 해보면 지도서 총론에서 문제가 나오는 교과를 확인해보면 영어과 음악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에서 지도서 총론 유형의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국어과는 색깔이 조금 다르죠. 다른 거는 다 주황색인데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요, 이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는요, 앞쪽에 조금 이론적인 부분, 이 앞쪽에서는 실전 문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는 특징적으로 뒤쪽에 부록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록이라는 코너에서 실제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했고, 국어과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록이 다른 교과의 주황색에 해당하는 지도서 총론을 대체하는 성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했고, 또는 4대 출제 근거 맨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표시해서 부록을 독립적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시면 테스트 리포트가 제공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시험 보고 나시면 실전고사 가채점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는데, 그 테스트 리포트에 보면은 이와 같이 4대 출제 근거가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색깔을 보시면 그러한 출제 근거이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지도서 강론을 공부해야 하는 과목을 확인해 보면 X 표시를 볼까요? 영어, 도덕, 그리고 통합교과에 해당하는 바슬질, 그리고 총론 창체. 자, X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X로 표시된 과목, 앞글자를 따서 저는 총통영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총통영도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는 강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총통영도에 해당하는 것은 강론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교육론에서 출제되는 교과를 확인해 보면 영어, 수학, 미술, 체육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4대 출제 범위 안에 있지 않고 그냥 고사장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받아보고 나서 마치 수능형처럼 풀어낼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성격의 유형을 말 그대로 수능형이라고 출제 근거를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능형은 진한 파란색 또는 남색 색깔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는 각 교과별로 해당 4대 출제 범위의 학습 유무만 간단히 동그라미 X로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죠. 각 교과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대 출제 근거별 출제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각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학습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가가 각 교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국어과는 이렇게 5가지 색깔 분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5가지죠. 그리고 국어과 영역도 있어요. 그리고 4대 출제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영역별 4대 출제 근거별 빈출 내용이 있을 거고, 그리고 딱히 경향이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세세한 구분마다 들어가서 기출 분석을 해야 하는 거죠. 나중에 본격적인 강의에서는 스키마 강의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영어과를 보시면 3가지 색깔 분포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도 노란색으로 표시한 영어 교육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과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영어 교육론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4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구분했고요. 그리고 영어과 실전 문제에서는요, 여기 화면에 영어 단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특정 영어 단어를 요구하는 실전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안에 영어 지문을 줘요. 그리고 빈칸을 뚫어 놓습니다. 그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영어 단어를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실 텐데 작년 쿠키넷 모의고사에서는 파닉스 장면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따라서 교수학습 장면을 파닉스 장면으로 연출한 뒤에 디코딩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그런데 마침 2023학년도 실전 문제에서 아주 비슷한 학습 장면이 연출되었고, 그리고 정답으로 디코더블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음악과를 보시면요, 최근 11년 동안의 출제 비율 분포가 동일합니다. 바로 교육과정 원문 20%, 강론 80%. 자, 이 말은 음악과가 총 5점 배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5점의 20%에 해당하는 게 1점이잖아요. 따라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즉 교육과정 원문에서는 반드시 1점짜리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점은 강론 문제로 출제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음악과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그 교육과정 원문의 출제 유형이 무엇인지 기출분석 타겟팅이나 스키마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핵심을 콕 찍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음악과 강론 문제의 4점은요, 다시 국악곡과 양악곡으로 배점됩니다. 그러니까 국악곡, 양악곡에 사이좋게 각각 2점, 2점씩 나뉘어서 출제되는데요. 기출 분석을 쭉 해보면 출제 경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작년에 음악과 타겟팅을 해보니까 민요 쪽에서 경기 민요나 남도 민요 쪽에서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제재곡으로는 많이 언급이 되는데 실전 초등임용고시 문제로 출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거든요. 바로 동부 민요였어요. 이 동부 민요에서는 문제가 안 나왔다, 나올만 하겠다라고 기출 분석을 했고, 그래서 쿠키랩에서도 동부 민요를 딱 타겟팅했죠. 실전 예상 문제와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했는데 마침 똑같은 제재곡이 나왔어요. 자진몰이 장단과 국거리 장단의 쾌지나 칭칭 나네 나왔고요. 그리고 실전 예상 문제로 긴자진 형식과 한배 변화와 그리고 동부민요 특유의 특징이 있어요. 내려올 때 가락인 라솔미, 라솔미, 솔음을 거친다. 이게 실전 문제로 나왔죠. 자, 2023학년도 음악과 실전 문제 제재곡 그대로 나왔어요. 백악보로 나왔어요. 정답도 아주 비슷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에서도요, 블록 코딩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쿠키넷 모의고사에서 실전 예상 문제로 출제했었고, 아주 유사한 유형으로 2023학년도 실전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엔트리, 블록 코딩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모두 이렇게 스키마 강의와 기출 분석 타겟팅에 의해서 예상할 수 있었고 적중했던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수학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분수지도가 안 나올까?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라고 예상을 했고, 분수지도가 나온다면 분수의 나눗셈이 나오겠지 라고 쿠키넷에서 예상하고 실전 예상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고, 그림을 완성하는 형식까지 아주 비슷하게 적중한 사례였습니다. 자랑할 거는 더 많지만요, 이하 생략하기로 하고,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쿠키넷이 이렇게 많이 적중했어요 라고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실전 문제를 내지 않았더라도, 우리 쿠키랩에서 실전 예상 문제를 내지 않았더라도 쿠키넷의 강의, 그러니까 1년 동안 스키마 강의, 그 다음에 기출분석 타겟팅해서 열심히 순환적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 충분히 적중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기출분석 타겟팅, 그리고 각 교과별 스키마 강의입니다. 자, 이 타겟팅과 스키마를 바탕으로 해서 실전 문제풀이 준비에 몰입하면서 똑똑하게 공부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했네요. 교과별 스키마 자료를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되면 각 교과별로 이와 같이 스키마 강의 코너에서 여러분이 이 교과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런 출제 유형이 있어요, 여기는 반드시 공부해야 해요, 이렇게 나아갑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각 교과별로 강의를 시작할 때 스키마 강의 코너가 있다라는 것이 쿠키넷의 한큐 강의의 아주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쿠키넷에서는요, 각 교과별로 ABC 통합 강의를 진행한다라는 특징도 있죠. 그러니까 한 교과 안에서 기본 이론 B, Basic, 강론 완성 C, Complete, 그리고 기출 분석 A, Analysis,
이렇게 BCA, 기본이론, 강론완성, 기출분석을 바로 이어서 강의를 통합적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 기본이론 공부를 한 뒤에 다른 교과 기본이론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수학과 강론 강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학과 기본이론과 수학과 강론 내용을 바로 공부하셨다면 BC를 연계해서 공부하신 셈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전 문제잖아요. 자, 따라서 수학과 기본이론, 강론 완성을 공부하고 연계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바로 A, 어널리시스, 기출 분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통합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그 수학과 기본이론, 강론 완성 내용이 실전 기출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그리고 지문 분석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작성해야지만 정답 처리가 되는 것인지, 어떠한 키워드를 갖다 넣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을 붙여야 하는지 정답 처리가 되는지, 이것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을 길러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기출 분석을 통해서 빈출 내용과 그리고 전형적인 출제 유형을 도출하면서 여러분이 딱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타겟팅. 이게 타겟팅이에요. 콕. 수학과는 이거 공부해야 해. 이거는 이해해서 풀었어야 해. 이것이 바로 타겟팅입니다. 자, 이 타겟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시 B 복습, 기본이론 복습, C 복습, 강론 복습을 하시겠죠. 자, 이와 같이 각 교과별로 B, C, A, ABC 통합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작년 강의와 올해 강의가 동일한 점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2024학년도에는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교과별로 B, C, A 기출 분석을 한 뒤에 T로 넘어갑니다. 테스트, 실전 예상 문제까지 풀어보실 수 있도록 강의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각 교과별로 순서로 따지자면 BCAT로 통합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이 작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자, 이러한 실전 예상 문제는요, 문제풀이 교재에 따로 실려 있어요. 자, 나머지 ABC에 대한 내용은 ABC 통합 교재에 다 실려 있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까지 마치신 뒤에 그 해당 교과에 대한 실전 예상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실 때는 문제풀이 교재를 활용하셔서 교과별 실전 예상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최종적으로 해당 교과에 대한 학습을 마무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순환적으로 계속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수학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수학과 교재 안에는 ABC가 구성되어 있어요. 기출분석, 기본이론, 강론 완성이 한 수학과 교재 통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서 기본이론, 강론 완성 강의 내용이 있고 그 교재 내용이 있겠죠. 자, 그 교재 내용, 강의 내용을 복습을 할 때 복습 퀴즈를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학습 효과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그 기본이론, 강론 완성 사이사이에 복습 퀴즈를 넣어놨어요. 여러분은 그 문제가 형성평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해당 내용 보고 복습 퀴즈 문제 풀어보시면서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복습하시는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월, 10월에는 총 3회에 걸친 모의고사를 시행을 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중에 사전 접수를 하시고 그리고 구글 닥스에 여러분이 작성한 답안을 입력해 주신 분들께는 채점 서비스가 진행되어서 개별 테스트 리포트가 배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월 달에는 핵심 중에 핵심만 뽑아서 갈무리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사장에 들어가시기 며칠 전에 교과별로 쭉 핵심 내용을 저와 함께 정리해보는 강의를 갈무리 강의라는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로써 2024학년도 쿠키넷의 한큐 강의는 종강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 참 빠를 겁니다. 어느새 11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쿠키넷의 ABCT 통합 강의 방식으로 기본 이론과 강론을 연계해서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문제풀이 교재를 연중 활용하시면서 매 차시별 학습 내용을 형성평가용으로 복습 퀴즈를 풀어보시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늘 실전 문제 쓰임이 있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다가 월마다 쿠키넷에서 제공하는 총괄평가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문제풀이 문제집을 통해서 교과별 실전 예상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회차별 실전 모의 테스트로 연습을 하시면 2024학년도 초등명고시 합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거친 파도를 만나시겠습니까? 파도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자, 이 초등임용고시가 험난하고 그리고 아주 고단한 1년의 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긴 여정에 우리 쿠키넷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뚜벅뚜벅 우직하게 저희 쿠키넷과 함께 걸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쿠키넷의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1년간의 쿠키넷의 활동이나 또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한 포스팅도 올라오니까 인스타그램에서도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과별로 구체적인 4대 출제 범위나 아니면 자세한 강의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본격적인 강의에서 교과별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 자, 저는 다음 시간 기본이론 총론창체 강의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년 동안 동일하게 하게 될 클로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가 클로징이냐고 하면요, 제가 강의를 마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까지 초등임용 코치의 가장 확실한 선택 쿠키넷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오리엔테이션과 개강 때쯤에 우리 쿠키넷과 만나셨죠. 자, 이러한 개강 때뿐만 아니라 시작 시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수강을 다 끝나고 강의를 마치는 시기, 그리고 임용 직전 또는 시험을 치고 난 뒤에도 나 쿠키넷 선택하기 너무 잘했어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쿠키랩도 그렇고 우리 쿠키넷의 모든 식구들이 처음과 끝이 늘 한결같은 강의를 하자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종의 다짐, 일종의 주문 같은 거고요. 클로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손기호는 CK, 쿠키넷을 의미합니다. 자, 제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신 뒤에 여러분도 저도 서로 이제 수고했어요, 토닥토닥 이라는 그 뜻으로 손교 딱 하고 클로징을 같이 딱 하면서 강의를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볼까요? 자, 오리엔테이션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등임용고시의 가장 확실한 선택 쿠키넷이었습니다.